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한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보령시 서천군 지역구의 경우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현직 의원을 제외한 3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총선에는 현직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태우 의원을 제외한 나소열, 이기원, 오상윤 등 3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보령 서천 선거인수 13만 6,813명 중 8만 2,826명이 투표하며 60.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김태우 의원은 4만 1,341표로 50.7%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으며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36,474표로 44.73%의 득표율로 낙선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77,815표, 95.03%에 달합니다. 4명의 후보 중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김태우 의원은 지난 8일과 10일 보령 서천에서 의정보고회 등 현역 프리미엄을 살려 유권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3선에 성공하게 될 경우 당내 중진 반열에 올라 지역에 더 많은 행정을 펼치고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전했습니다. 3선을 하게 되면 이제 중진이고 또 당의 입장에서 당에서는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중진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그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서천이나 보령이 이제는 도로, 철도, 항만이라든가 커다란 SOC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제가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들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화와 정치적인 이익을 좇는 국정 운영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정치 여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주의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가 없이 오직 자기네들의 그런 그 진영 논리와 또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는 이러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범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김 의원은 오는 2월과 3월 사이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지난달 17일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가장 발빠른 행보를 걸으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조성과 장항생태산업단지,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대안 사업을 통해
미래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좀 더 농촌도 수도권과 못지않게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6만 우리 군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만든 정부 대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천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어 나 예비 후보는 현 국회의원이 재선을 하는 동안 어떠한 성과를 이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서천 삼선군수와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로서 활동한 경륜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유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8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지사 시절에도 충청남도에 혁신도시를 유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충청남 도민들의 100만인 서명을 이끌었고요. 실제 국회에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거의 통과 직전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 여당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과 도지사와의 또한 긴밀한 어떠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커다란 사업들을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3,725표, 4.56%의 득표율을 얻은 이가원 씨는 지난달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현 정권을 비판하며 자유와 번영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제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의 기본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아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 세워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100년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서천과 보령을 잇는 구간인 21호 국도를 완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어 20년째 농사에 종사한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정 운영을 잘 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천하고 보령을 잇는 구간이죠. 서천하고 웅천 구간인데 그게 기존의 실시 설계까지 다 돼 있다가 계획 자체가 없어졌는데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임기 내에 다시 살려서 완공시키겠다. 고려대학교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했어요. 전공하고 한 20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활동에 종사를 했죠. 종사하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마지막으로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금당의 오상윤 씨는 지난달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만큼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안다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주경야독을 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노동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론은 하는데 그냥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민들과 같이 합세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특히 그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진짜 희망이고 이어 오 예비 후보는 오직 민생이 우선시되는 나라,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십선 공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무록 싹 걷어내고 새로 깔고 여기저기 막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나라 살림 그냥 살림을 잘해서 돈을 많이 아껴가지고 그 돈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나. 돈 주는 국회의원
돈 주게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 그겁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틀간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선출된 자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3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서천군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결과 일자리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문화 여가시설을 비롯한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서천군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이날 보고를 맡은 김채린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조사총괄팀 주무관은 서천 청년들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32.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족 답변에는 일자리 경제가 37.9%, 소비생활 28.8%, 교육 2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직, 전직, 및 취업자를 포함해 통칭하는 일자리 희망자는 서천군 청년 중 53.5%로 절반이 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희망 일자리 지역은 서천군 외가 24.0%로 서천군 내 19.2%보다 많았고 서천군 외 희망 지역 중 수도권이 52.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점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0.7%로 가장 높았습니다. 타 지역이 교육 문화 생활 기반이 더 좋아서 그 다음이 서천군대 원하는 직종이나 업종이 없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관내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30대에서도 다 공감을 한 내용이고 또한 서천군 청년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9.7%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가시설 및 여가정보와 프로그램의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25세에서 29세에 전북에서 여가생활을 하는 비중이 58.2%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령대에서는 61.6%가 여가시설 및 여가정보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천군의 특징적인 결과 항목을 살펴보면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 및 비율에 반해 청년 인구 및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천군의 경우 비율차 또한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한 청년의 비율이 59.5%로 높은 반면 정주 의사를 묻는 항목에 거주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44.6%에 그쳤다며 55.4%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학교, 직장이 멀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라고 나왔습니다. 20대까지는 보증금 및 전세금 대출 지원을 많이 선택을 했고요. 30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연령별로 수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노박래 군수는 청년 정책 발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유사한 타 시군과 함께 협력해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합시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데 보다 정확한 통계, 신뢰할 만한 자료, 그리고 우리가 찾지 못한 거를 또 유사한 타 시군에서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번 문제의식을 더 이렇게 우리가 좀 확대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고려 정책 활용, 청년 CEO 육성 사업 등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사업 발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가족 타겟형 체험 프로그램 확장 편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통계청은 조사 결과 활용 사례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 3년 주기에 맞는 통계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민선 7기 충남도 두 번째 문화체육부지사로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중반 도정 핵심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두 번째 문화체육부지사로 이우성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이 내정자가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일해온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전문가라며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및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성공 개최는 물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등 산재한 현안 사업을 풀어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문체부에 근무하며 쌓아온 정치, 종교, 문화, 예술계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충남도정의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 도정 성과 창출과 충남의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내정자는 경남 의령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32회 행정고시를 통해 198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내정자는 2009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임명돼 종무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콘텐츠 산업실장, 국제관광정책관 등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 내정자는 14일자로 임명을 받은 후 별도 취임 행사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서북부권 유일한 거점병원인 서산의료원이 지난 9일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축된 재활복합병동에는 재활, 격리병동 등이 신설됐습니다. 2015년 12월 첫 삽을 뜬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은 국토비 175억 원, 자부담비 10억 원 등 총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601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측면시설로는 지하 1층 기계 전기실, 지상 1층 접수 원무과와 외래 진료과, 지상 2층 재활전문센터, 지상 3층 일반 병동, 지상 4층 재활병동, 지상 5층 격리병실 대회의실 등입니다. 또 재활복합병동 내 감염 격리병상을 신설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리모델링, 주차시설 확충 등 내원 환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서산의료 재활복합병동을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 욕구 해소,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시설 격리병상 확보, 외래 진료과 이전을 통한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 진료 검진 동선 최적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진료 여건 마련, 환자 및 직원 휴게 편의시설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거버넌스형 연료전환의 첫 모범 사례를 만들 전망입니다. 도는 지난 9일 도청 상황실에서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분야별 전문가 등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위원은 모건대 장수찬 교수를 비롯한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지역민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27명입니다. 이들은 향후 내포집단 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과 제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도는 이를 통해 내포 신도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주민과 도민이 바라는 방식은 청정연료로의 전환이라며 우리의 시대 정신인 친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함께 논의하고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이 디지털화로 서민 경제에 반등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가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와 혜택들이 스마트폰 앱 놀러와요 시장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구현된 것인데요. 서천구는 전통시장 전용 앱 놀러와요 시장을 통해 서천 특화시장의 세일 정보와 행사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놀러와요 시장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전통시장의 세일 정보, 이벤트, 상품 정보, 매장 정보 등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전통시장 소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점들의 광고를 유치해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 보내주고 광고를 보는 소비자에게 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특히 서천 특화시장의 경우
해당 정보를 보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할 수도 있고 서천군의 관광명소와 특산물을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놀러와요 시장을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관내 우수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군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한 2020년 평생학습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는 군민제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군민제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서천군에 등록된 평생학습기관과 단체가 신청 대상이며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은 서천군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동아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서천군 종합교육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 농업인 중 벼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로 벼 재배 전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및 밭벼 재배 농가는 제외되며 약재 한 봉당 5,000원씩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공급되는 육묘상 처리제는 벼농가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저온성 해충과 월동 애멸구에 의한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강우 시 주로 발생되는 흰잎 마름병을 예방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이달 말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85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기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5종 9,000원, 6종 4,500원입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 ATM기를 통한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텍스 납부, ARS 전화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서천군은 2020년 등록면허세로 1,585건을 부과했으며 금액은 약 1억 5,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은 지난 10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축산농장 퇴비와 부숙도 시행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이론교육과 실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퇴비와 부숙도 유관판별법 이론교육, 깔집 교반 및 퇴비사 관리 시연회를 가졌으며 부숙도 기준에 맞는 축사깔집 적정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대표성을 띈 퇴비시료 채취 방법 등을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해 참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장일 서천소방서장은 지난 10일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해 화재 예방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한 입원 환자와 자력 대피가 곤란한 환자에 대한 자체 피난 대책 등을 병원 관계자와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소방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중점관리 대상 재난약자시설에 대해 소방간부 24명의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합니다. 서천군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개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니코틴 보조제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한 행동 강화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금연 치료약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